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한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는 이번 주에도 타겟을 넓혀갔습니다.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자동차와 의약품으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임을 밝혔고요. 주 후반에는 상호관세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가 비관세 장벽과 또 환율 등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정책과 규제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미국의 잣대로 미국에 불리한 적자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쳐 국가별 관세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조치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서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서도 평화를 원한다는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다면 하는 이 스트롱맨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서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했는데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 인하 기조와 관련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죠. CPI 상승률이 다시 3%선을 터치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중 온스당 2,900달러를 뚫고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이 역시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선 3,000달러 돌파가 이제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내년에는 4,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조폐공사는 금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골드바 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했죠. 테슬라의 주가는 D의 공포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집중을 못한다는 뜻의 이 디스트랙션의 D인데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보다 정치에 더 몰입하면서 우려가 커졌고 특히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과거 트위터 인수 당시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던 기억이 소환된 건데 지난 13일 반등할 때까지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6%나 빠졌습니다. 이상 이번 주 톱 뉴스들 정리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을 건 금밖에 없다. 이번 주 국제 금값이 말 그대로 금빛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어느새 2,9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더니 이제는 3,000달러 향해 가고 있는데요. 주식과 비트코인이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이 금은 아주 묵직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요? 김성우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현재 금 가격 그래서 얼마인가요?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올해 가격 흐름을 보면 연초부터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여러 차례 다시 썼습니다. 한때 2,968.5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 따르면 금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44%나 뛰어서 미국의 대표 증시 지수인 S&P 500의 상승률 21%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 가격이 뛰는 이유가 뭔가요? 네, 금은 일단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금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지목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관세가 금 가격을 움직이는 최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뿐만 아니라 철강을 시작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전방위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폭탄 발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가자지구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 사들이기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이 현상도 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 매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4년 만에 최대 수준인 1,186톤의 금을 사들였는데요. 특히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4분기에만 1년 전보다 54% 많은 333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적 급변 상황에 앞서서 자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금 비축에 나선 겁니다.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에만 40톤이 넘는 금을 매입해서 금 보유량을 역대 최대인 2,280톤 수준까지 늘렸습니다. 세계금위원회는 외화 보유고를 다변화해 과도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봤습니다. 네. 자, 금값 상승세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일단 다른 자산 흐름하고 비교해 보면 이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수혜가 예상됐던 다른 투자 자산들의 수익률이 주춤하면서 금이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달러는 강달러 흐름이 한풀 꺾였는데요.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110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0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5%대에 바짝 다가섰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공격적이지 않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판단과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한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CEO의 수혜가 예상됐던 테슬라의 주가도 역으로 관세 부담 등의 두 달 사이 2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10만 6천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9만 6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금 수요가 폭등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투자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더 높은 평가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금 옮기기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거래소 간 시세 차이, 즉 프리미엄이 발생하다 보니 영국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금을 사서 반대로 가격이 높은 미국 거래소에서 금을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상품거래소 창고에 보관된 금은 3,460만 온스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말 이후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에서도 금 한 돈 가격이 이미 60만 원 선까지 오르고 7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사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한국조폐공사는 원자재 수급 문제를 이유로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질문이고 오늘 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요? 네, 시장에선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3,000달러 선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당장 올해 1분기에 금 가격이 3,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세 우려로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시티그룹은 올해 말, 또 골드만삭스도 내년 중반쯤 3,00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또 야데니 리서치를 이끄는 월가 베테랑 투자자 에드 야데니는 내년에 4,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 투자를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이 낙관론만 보고 지금 뛰어들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목해야 할 앞으로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흐름을 지켜봐야 합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부르고 대신 금 투자 수요를 늘려 가격을 높이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다시 3%대를 높아지면서 금리를 당장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다시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관세 폭탄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내비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내리거나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ING는 올해 평균 금 가격 전망치를 2,760달러로 제시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는다면 금의 매력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 수요 증가 전망이 유효하겠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과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언제 버티느냐에 따라서 금값도 조정기를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또 한 번 업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거의 모든 차종에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을 옵션이 아닌 필수 사양으로 장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비아디 주가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이 CEO가 딴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경쟁사의 희비교차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비아디가 자율주행 기능을 그러니까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장착해 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간 초저가 전략으로 경쟁사들을 하나씩 추월하더니 이번엔 전 국민 자율주행 시대를 선언하면서 업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는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이 아니고 안전벨트나 에어백처럼 필수 도구가 됐다며 저가 모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차종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에는 우리 돈 4천만 원 이상 모델에만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왔는데 이제 1,000만 원 초반대 모델까지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격 전쟁에 혈안이 된 다른 중국 업체들도 2천만 원대 차량에만 적용해 왔고 자율주행 기술에 올인하고 있는 테슬라는 4천만 원 이상 모델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그렇군요.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업계는 비아디가 새로운 가격 전쟁을 선포하면서 선두구치기에 들어갔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서 아직 출시 승인도 받지 못한 테슬라가 비아디의 시장을 내주고 있다 지적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후광이 약해질 것이란 평가를 내놨고요. UBS는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인텔리전스 혁신을 이끌고 또 이를 대중화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비아디는 지난해 첨단 기술 개발에 우리 돈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기술력 끌어올리기에 여념이었고요.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지난해 처음으로 안방인 중국에서 폭스바겐을 제치고 승용차 판매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순위가 아닌 전체 순위라는 점에서 더욱 놀랐고요. 외신들은 중국 국유 기업과 외국계 회사가 지배해왔던 중국 자동차 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면서 전기차 분야에서 힘을 모은 중국차의 영향력은 세계 무대에서도 강해질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많이 올랐죠? 네,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경쟁자들을 멀찍이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무려 절반에 가까운 41%를 찍었습니다. 12월 한 달간 850만 대가 넘는 중국산 전기차가 팔렸고 지난해 한 해 전체로 놓고 보면 9천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3분의 1이 넘고요. 중국만큼이나 전기차의 진심인 유럽 시장 점유율도 회복됐고 신흥국과 개도국이 몰린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네, 이것도 비아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비아디의 성장세가 특히 더 눈부신데요. 4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 해 동안 41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팔아치웠는데 같은 기간 178만여 대를 판매한 테슬라의 2배가 넘습니다. 3위에 오른 지리 자동차도 138만여 대를 팔아 1년 전보다 60% 가까이 성장하면서 테슬라를 바짝 뒤쫓고 있고요. 4위에 랭크된 상하이 자동차도 100만 대를 넘게 팔아 폭스바겐을 5위로 밀어냈습니다. 반면 7위에 오른 현대차는 55만 대를 팔아 전년 대비 1.8%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고전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이제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비아디가 차세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까지 무료로 풀어버리면서 2차 가격 전쟁에 불을 지피며 선두그치기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전기차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는 상황이 좀 암울해 보입니다. 판매량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머스크 CEO의 광폭 행보에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네, 요즘 테슬라 관련 소식들을 보면 이 기술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도배가 돼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판매 부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활동에 몰입하면서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양산하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잠잠하나 싶었던 머스크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면 불과 2달여 만에 30% 가까이 빠지면서 시총 탑 10 자리도 위태위태합니다. 더 이상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릴 수 없게 됐고 시총 1조 달러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유럽과 이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판매량이 부진해 회사 펀더멘털이 금이 가는 게 주가 하락의 1차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독일에서 판매량은 60% 가까이 급감했고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각각 63%, 12% 미끄러졌고요. 중국에서도 같은 기간 10%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판매를 위한 대외의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자체가 회사에는 악재인데 테슬라의 핵심 소재인 철광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 차량 생산 비용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머스크의 광폭 정치 행보와 이슈 메이킹이 주가 하락폭을 키우고 전기차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머스크가 반이민과 인종주의를 지향하는 독일 극우 정당 지지 연설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선 나치식 경례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을 하는 등 반복적인 극우 정치 행보는 곧바로 독일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픈 AI 인수 논란도 지금 대형 악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 주 오픈 AI를 사들이겠다고 나서자 네. 이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혹시나 매도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 중인데요. 과거 트위터를 사들일 때도 테슬라 주식을 우리도 56조 원어치나 팔아치우면서 그의 테슬라 주가는 65%나 폭락했는데 그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회의부 수장으로 임명된 뒤 본업인 테슬라 경영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데요. 주가가 부진한데도 온 신경이 미국 내 정치 싸움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삭소뱅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테슬라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부담이 현재 판매와 브랜드 충성도,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고했고요. 스티펠도 테슬라의 순호감도가 사상 최저치인 3%까지 떨어졌다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오너 리스크가 강화되면서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셜미디어를 보면 테슬라 차주들이 머스크가 지금처럼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다는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릴레이까지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웃픈 현실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자, 임산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미국을 다시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의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고요.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고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going to be the thing that makes our country really prosperous again. And this is going to be what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this is going to be, this is an amazing day.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and in a very positive way for our country. The reciprocal makes tariffs really fair. Jobs are going to go up and prices could go up somewhat short term, but prices will also go down. 이번 주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굴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With our policy stance now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han it had been, and the economy remaining strong,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If the economy remains strong and inflation does not continue to move sustainably toward 2%, we can maintain policy restraint for longer. In any case, it's not the Fed's job to make or comment on tariff policy. That's for elected people, and it's not for us to comment. Ours is to try to react to it in a thoughtful, sensible way and make monetary policy so that we can achieve our mandate.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말 그대로 금값이 금값인데요. 이런 가운데 JP모건의 투자전략 글로벌 책임자는 금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각종 지정학적 이슈들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rtfolio resilience to us is the big theme of 2025, which is intended to stay. We think this is still a time to be invested, to be pro-risk, pro-cyclical, but you need specific assets in there to safeguard against these other tail risks, which are equally real. For the upside inflation risks and geopolitical issues, gold to us is still absolutely a standout asset, and core infrastructure, because that gives you yield, but it also gives you a degree of inflation protection and also uncorrelated returns. 이번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담에 업계 빅샷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회의 앞서 AI를 올바른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의 CEO는 단일화된 규제 환경을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AI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regulate AI, but it's important to get the regulations right. And when that's hard when the technology itself is not fully understood and it's so fast moving. And it also needs to be international because AI is going to affect all countries, the whole world, and as a technology. And there needs to be so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ound that. And we are still in the early days, yet I already believe AI will be the most profound shift of our lifetimes. Bigger than the shift to personal computing or to mobile. AI can't flourish if there is a fragmented regulatory environment with different rul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We have a once-in-a-generation opportunity to improve lives at the scale of AI. Let's do everything to make it possible. 자, 이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17일 월요일입니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앞서 3분기까지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건인데요. 참고로 3분기 성장률은 예상치를 웃돈 전분기 대비 0.3%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화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 동부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번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이 지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달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플러스 2.7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2.6으로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이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전미주택건설협회의 2월 주택시장 지수도 관건인데요. 1월까지 5달 연속 회복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했죠. 이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연준이 단 한 차례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12월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경제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최근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엔 전월 대비 0.1% 하락 반전하면서 101.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는데 이번엔 움직일지 지켜보시죠.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는데요. 12월 급락한 뒤에 지난달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고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최근 경기 하방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어서 이번 달에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월마트가 대기 중인데요. 매출 수치가 관전 포인트인데 아마존에 처음으로 역전됐을지 주목됩니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의 4분기 매출은 1,878억 달러, 월마트의 예상 매출은 1,800억 달러로 이게 미치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미국의 이번 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등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미시간대가 내놓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도 중요한데요. 이 앞서 나온 예비치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나오면서 한 달 만에 1%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4.3%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결과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